투엘 감독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김민재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다. 김민재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어렵다. 김민재의 퀄리티, 실제로 플레이할 자격이 있고 선발로 나와야 되는 선수다. 매우 훌륭한 선수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홈 경기에서 괜찮았었고 현재는 이 두 선수가 지금 베스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엘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더리우트와 다이어 두 명의 선수에게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느냐? 다이어가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지금 팀에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 더리우트와 호흡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그 두 명보다 현재만 본다면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이어와 더리우트 요 조합을 현재는 좋게 보는 거거든요. 왜 이 조합을 좋아할까?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의 성향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투엘 감독의 현재 쓰는 전술과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투엘 감독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튀어나가는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었어요. 이제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올라가서 끊어버리고. 다이어와 김민재의 조합일 때는 이제 어떤 게 문제였냐면 김민재 선수는 튀어 올라가서 끊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뮌헨이 라인을 좀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김민재도 높게 올라가서 앞쪽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다이어가 이 뒤쪽 공간을 과연 잘 커버할 수 있는 선수냐?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도 마찬가지인 게 저 뒷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비교적 우파메카노보단 아니에요. 더리우트도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뭐 민첩성이 엄청 좋아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처럼 넓은 공간을 막 커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김민재와 더리우트 혹은 김민재와 다이어 이 조합이 됐을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가 버리면 공간이 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투엘 감독이 그렇게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경기가 이제 다이어와 김민재의 조합이었거든요. 상대팀이 요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끊어내는 순간 이제 끊는 건 당연히 여기서 성공하면 매우 좋죠. 이 장면도 성공을 해서 고레츠카에게 볼이 연결되는 되게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다이어가 뒤에서 혹시나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끊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끊어내도 앞쪽으로 상대팀 선수가 볼을 잡아서 김민재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이어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일단 김민재와 다이어의 조합 자체가 김민재가 올라가서 끊어내거나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 그렇게 조합 자체가 좀 좋지 않더라. 일단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지난번에 투엘 감독이 우리 센터백이 풀백보다 더 올라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 게 김민재를 대상으로 김민재에게만 비판을 했던 건 아닙니다. 다이어도 오버래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다이어가 특히나 김민재랑 이제 호흡을 맞출 때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면 김민재가 이 뒷공간으로 약간 빠져주죠. 왜 이런 전술을 쓰냐? 다이어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가 생각보다 되게 위협적이에요.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가 정확하지만 그렇게 직선적으로 빠르고 도전적인 그런 패스를 보내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다이어도 되게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인터뷰를 이제 다이어한테도 한 거고 김민재한테도 한 거고 우파메카노한테도 한 거고 전체적인 이 수비에 대한 불만이 저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투엘 감독이 튀어나가서 하는 수비 혹은 공격적으로 센터백이 올라가서 오버래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 나폴리에서 뛸 때는요 수비를 하다가 끊어낸 다음에 오버래핑을 했죠.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좀 분산시키는 이런 플레이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1라운드인가 2라운드 되게 초반에 김민재가 올라가서 좋은 공격 찬스가 났고 거기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끝나고 나서 그거는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레이 자체를 투엘 감독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스팔레티 감독과 투엘 감독이 어쨌든 성향 차이가 있는 거죠. 스팔레티 감독은 그냥 계속 올라가서 센터백이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올라가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면 센터백도 오버래핑을 한다. 이걸 허용해주는 감독이라면 투엘 감독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것까진 아닌데 너무 센터백들이 올라가 버리면 공간이 난다 이런 성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향에 대한 좀 차이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 자체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상대를 전방에서 가둬놓고 압박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는 당연히 김민재가 중심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 조합을 활용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정말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라인이
엄청 높았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올라가 있고요. 계속 공격을 했어요. 아시안컵 가기 전까지는 이런 전술이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투엘 감독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 라인을 올린다는 것은 공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할 때 상대 수비를 몰아세우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잘 못했습니다. 투엘 감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수비 라인만 올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라인을 올려서 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앞쪽에서 압박도 하고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거 다 끊어내고, 하지만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오면 더더욱 그냥 가운데로 밀집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가겠죠. 역습도 사실은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때문에 수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 공간을 되게 좁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을 투엘 감독이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번 시즌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때도 경기 자체는 이기는데 되게 답답했었죠. 물론 이제 라인을 올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맨시티, 리버풀, 뭐 토트넘, 이렇게 아스날까지 공격을 잘하는 팀들은 라인을 올려놓고 앞쪽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 끌어내고 공간 만들고 공격하고, 오히려 역습을 당할 때 빠르게 올라와서 끊어버리니까 앞쪽에서 끊은 다음에 다시 공격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엘 감독이 공격 패턴을 잘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 사네, 무시알라, 케인, 밀러는 당시에 사실은 전반기에 주전이 아니었으니까 요 앞쪽에 있는 3명 있죠. 특히나 무시알라나 사네, 이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습니다. 무리하게 2명, 3명, 4명 사이에서 막 돌파를 시도해요. 그러다가 끊겨서 역습당하고, 이런 장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 숫자를 늘린다고 고레츠카까지 막 올라가요. 원래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전반기에는 키미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레츠카도 올라가고, 무시알라나 사네는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다가 볼을 빼앗기고,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를 잘하지 않는 키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역습만 당하고 좁은 공간에서 공격은 안 되고, 무시알라랑 사네는 욕심만 부리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이 투엘 감독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3백이었던 거죠. 이제는 라인을 엄청나게까지 올리지 않아요. 상대의 이 밀집 수비를 오히려 끌어내는데 집중을 하죠. 이런 전형이 나오잖아요. 다이어와 더리우트 조합이 됐어요. 그리고 요 다이어 위쪽에 고레츠카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통해서 모두 올라가서, 특히나 고레츠카까지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막 늘렸다면, 이제는 약간 뒤로 빠집니다. 다이어, 더리우트, 고레츠카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3백이 돼요. 그리고 키미와 게이루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면 요 5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 밖에서 삥 약간 둘러싸는 형태가 좀 돼요. 그리고 안쪽에는 무시알라와 사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이 좀 바뀌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게헤이루라던가 고레츠카라던가 요 이제 바깥쪽에 위치한 선수들 있죠. 뒤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끌고 올라가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측면으로 보내주면 또 끌려 나오고, 반대편으로 가면 더리우트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다이어는 약간 밑에 있죠. 더리우트 쪽으로 가면 또 끌려 나오고, 키미 쪽으로 가면 끌려 나오고, 그 과정에서 가운데에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투엘 감독이 전반기에는 공격적인 전술을 쓰면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조금 더 약간 뒤로 물러서면서, 그리고 약간 그 수비 라인부터 숫자를 만들면서 상대를 오히려 바깥으로 끌어내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최근에 오히려 3백이 됐을 때 무시알라라던가 사네라던가 이 선수들이 2명, 3명, 4명 막 이런 그 많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돌파를 한다거나, 약간 무리수를 두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턴오버가 나온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경기를 보면 무시알라나 사네가 턴오버가 이제는 엄청 많진 않아요.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뛰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술적인 역량도 더 잘 발휘가 되기 시작했어요.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요 3백 전략을 쓰다 보니 요 가운데 지역에 다이어를 두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여기서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성향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3백을 만들었을 때는 고레츠카가 약간 내려오는 전형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뒷공간을 좀 많이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자리에 적응만 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다이어를 이투엘 감독이 조금 더 더리우트와의 조합도 좋고 상성도 좋고 3백을 만들 때 튀어나가는 수비보다는 뒤에서 지키는 수비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를 지금 당장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가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뒤쪽에서 선택지가 이제 많아져요.
주변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좌우 측면 혹은 중앙에 공간이 생겼을 때 안쪽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다이어가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쪽에 가깝죠. 바이에른 뮌헨도 실제로 다이어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다이어가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어쨌든 다이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킥들이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긴 하거든요. 지금 투엘 감독의 당장의 선택은 다이어가 이 전술에 알맞는 선수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김민재도 저런 패스 찔러줄 수 있고 그런데 왜 저 다이어 자리에 김민재가 아닐까, 이런 의문은 우리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지 팬 반응들을 보면 다이어가 준수하게 잘한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왜 김민재가 저 자리에 없느냐, 김민재가 분명히 더 나은 선수인데 왜 김민재를 안 쓰는 거냐 의문이 든다, 이런 반응도 현지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고레츠카가 약간 왼쪽으로 내려와서 다이어, 고레츠카, 더리우트 요 3백이 되잖아요. 특히나 좌우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면도 고레츠카가 3백을 만들지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고레츠카에게 붙으면서 뒤쪽에 공간이 나는 장면이죠. 고레츠카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상대 선수들이 고레츠카를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무시알라가 요 뒷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무시알라가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이어 같은 경우 다이어가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잘 넘겨줘요. 앞쪽에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요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을 받는 선수가 케인일 때가 많거든요. 케인이 버틴 다음에 한 번만 돌아서면 상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케인이 패스를 찔러주면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형태예요. 이제 올라가서 수비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약간 변형 3백을 만드는 저 과정을 투엘 감독이 뭐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플레이로 지난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패스를 뒤에서 돌려요. 돌리니까 상대가 올라오고 그 순간 앞으로 볼을 보내주죠. 그리고 앞쪽에서 사네가 약간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네도 공간이 넓어지니까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사네가 약간 상대가 달려드는 걸 이용해서 볼을 뒤로 흘립니다.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죠. 사네의 감각적인 이 패스가 있었고 여기서 케인이 반대편으로 뛰어오는 무시알라에게 방향전환, 한 번에 공간이 열리면서 여기서 득점. 그 공격 작업이 좋았어요. 뒤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 앞쪽에서 사네가 센스 있는 플레이, 케인이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이런 이제 플레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이어를 3백으로 써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이런 개념은 사실 지금 잘 통하고 있고 좋은 성적이 나고 있으니까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전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요 다이어 자리 여기에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고레츠카 자리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레츠카가 하는 역할이 3백의 왼쪽 역할이잖아요. 사실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미드필더도 되고 수비도 되는 요 역할인데 요 왼쪽 센터백이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 어떤 선수를 저 자리에 썼냐면 리디거를 썼습니다. 투엘 감독이 오기 전에는 램파드 감독 때 주전이 아니었어요. 경기를 뛰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죠. 수비 스타일이 김민재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쓰면서 리디거가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근데 요 자리에서 지금 고레츠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되는 역할이 뭐냐면 고레츠카가 최근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가서 전방 압박도 해주고 수비할 때는 빠르게 내려와서 3백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거든요. 수비가 하나둘씩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면 공간이 만들어지죠. 다이어가 직접 롱패스를 뿌려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많은 경우는 고레츠카나 더리우트, 특히나 고레츠카가 볼을 받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대가 당연히 고레츠카가 볼을 잡다 보니까 약간 쏠려요. 반대편으로 고레츠카가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는 이 패스가 고레츠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오른쪽에서는 더리우트, 왼쪽에서는 고레츠카, 이 선수들이 패스를 좌우로 계속 뿌려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더리우트가 롱패스를 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레츠카가 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리디거가 많이 했던 플레이입니다. 이게 3백이거든요. 오른쪽 센터백, 왼쪽 센터백, 그리고 뒤에도 센터백이 한 명 더 있어요. 리디거가 3백의 한 자리인데 엄청 올라와 있죠. 투엘 감독 시절의 첼시. 근데 올라오다가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좀 쏠리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통하면서 첼시가 반대편 공간에 좋은 찬스가 만들어져요. 딱 고레츠카가 지난 경기에서 했던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경기에서 어시스트도 했죠. 고레츠카가 되게 높게 올라와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고레츠카 쪽으로 약간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고레츠카가 넓은 시야를 확보하다가 패스를 적절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그나브리에게 정말 뚝 떨어지는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케인의 골도 이렇게 어시스트 했잖아요. 고레츠카가 3백을 만들다가 살짝 올라와 있고 그 순간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고레츠카가 한 번에 롱패스가 들어가면서 케인이 볼을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 투엘 감독의 첼시에서 리디거가 했던 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고레츠카가 보여주고 있는 3백의 왼쪽의 플레이, 요런 플레이를 아마 김민재 선수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투엘 감독의 3백에서 더 적합한 위치는 다이어의 자리보다는 오히려 저 왼쪽에 있는 고레츠카의 자리 혹은 더리우트의 자리, 요 정도 자리일 것 같거든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압박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좀 오버래핑도 좀 하고 뒤로 빨리 뛰어들어올 수 있고 전방으로 방향전환 패스도 보내줄 수 있고 이제 이런 플레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에 저 왼쪽 라인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이어의 위치에도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잖아요. 사실 공격선만 약간 제한을 하고 수비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약간 내려가 있으면 다이어의 자리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엘 감독도 다이어 자리에 김민재가 뛸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어차피 챔피언스리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챔피언스리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만나는 공격수들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파리 생제르맹 만나면 음바페 만나는 거고, 맨시티 만난다면 앞쪽에서 뭐 홀란드 만나는 거고,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만나면 앞쪽에서 비니시우스 만나는 거고, 이런 선수들을 다이어가 사실 막기 힘들어요. 스피드적인 측면, 몸싸움적인 측면 이걸 잘 못 막거든요. 투엘 감독도 당연히 이런 점들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좋은 공격수들을 가진 팀과 만난다. 저는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다이어의 자리에 배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지금 현재 투엘 감독의 전술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다이어가 심지어 최근에는 그렇게 나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전술에서 다이어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김민재 선수가 다시 폼도 끌어올리고 투엘 감독의 전술에 적응을 해서 선발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